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서은쌤과 함께하는 논술 12번째 시간이에요. 이 선생님과 함께 이 12번의 공부를 다 했던 친구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은요, 오늘은 드디어 이 논술의 마지막 부분 결론을 쓰는 시간이거든요. 오늘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제는 진짜 실전으로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주제의 글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총 정리해보면서 결론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논술이 뭐라고 했죠? 그래요. 논술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엄마, 저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근거를 대면은 다 사준다고 했어요. 하고 조르고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선생님이 이 조를 때는 그런 근거를 사용해서 조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지만 이 진짜 중요한 그 문제들, 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술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무엇을 썼었는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론은 글의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을 딱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론에는 8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줬던 것이 뭐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라. 아니면 이 시사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리고 질문을 해봐라. 나의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해라. 어떤 낱말의 뜻을 말하면서 시작을 해봐라. 이 명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딱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속담이나 고사성어로 말을 해봐라. 책이나 영화를 말을 해봐라. 어떤 통계를 조사한 거, 설문조사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에 대해서 글의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본론에서는 그것의 근거들에 대해서 쓰라고 했죠. 근데 이 본론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찬반 토론형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찬반 토론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은 문제가 무엇입니다 라고 서론에서 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울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이 본론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아, 그래. 본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득을 당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요. 첫 번째 미션은요. 선생님이 숲을 보호하자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이 개요를 짰어요. 개요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호하자. 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론에는 그럼 이게 숲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봐야지. 그리고 이 숲 보호에 관련된 어떤 시사적인 이슈, 뉴스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근거를 세우는데 이 숲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찬반 토론 형식으로 숲 보호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숲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요.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주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숲은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준다 라고 쓰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숲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 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은요. 이 본론에서 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해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주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며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 따라서 우리는 나무를 베어내어 개발하려고 하기보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본론에서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숲을 보호하자를 문제 해결용으로 숲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요. 본론에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 라고 들어가고 결론에는 그것을 요약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숲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야 당연히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숲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쓰면 결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볼게요.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목일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산을 개발시켜 아파트나 골프장을 만들기보다 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에 불이 나지 않도록 산에 갈 때 요리를 하거나 담배를 피는 등 불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자, 아파트나 골프장을 짓지 말고 산을 보호하자, 이 산에 갈 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본론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을 요약해서 결론에 써줬던 것입니다. 물론 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걸 생각했다면 다른 걸 써도 좋아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보세요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은 답도 알려주고 예시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보호하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는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8가지 방법 중에서 한번 하나를 써봐야지. 자, 본론은 문제 해결용으로 써도 좋고 찬반 토론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써도 좋고요. 숲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써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숲을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사 같은 것으로 숲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한번 써봐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렵다면은요, 선생님이 예시로 써놓은 글을 보면서 여기에서 참고해서 써도 좋아요. 예시로 적어놓은 것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적어놓은 글 함께 읽어볼까요? 숲을 보호하자. 자, 서론을 어떻게 썼냐면요. 우리는 아직도 주변에서 숲을 깎아내어 아파트나 골프장을 짓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숲의 개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고 숲을 개발했을 때 얻는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숲의 개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반면에 독일 북동부의 한 숲에서 숲 주식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과 휴양객들이 1인당 10유로를 내면 숲 주식 한 주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숲의 주주가 된다. 2007년 프로그램 도입 이후 벌써 10만 주나 판매됐고 이렇게 조성된 숲 면적만 85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나무가 자라도 벌목해서 건축 자재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숲 주식을 판매하며 숲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숲을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서론을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요. 맨 처음에 우리 주변에서 숲을 이제 망가뜨려서 골프장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고 이제 약간 시사적인 내용이나 경험, 뉴스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 숲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가 보게 돼가지고요.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찾아봐서 이 논술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선생님은 이 찬반 토론형, 그러니까 숲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숲 보호에 찬성하기 때문에 숲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첫째,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주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도시 숲에선 풍속이 빨라져 나뭇잎에 오염물질이 잘 달라붙게 된다. 이 때문에 숲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는 도시 숲은 풍속 등에 따라 8에서 40%가량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췄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숲이 미세먼지를 잡아준다, 없애준다 라는 내용을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넣었죠. 숫자도 넣었어요. 그냥 숲의 미세먼지를 없애준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박찬열 박사가 뭐뭐뭐뭐를 낮춰준다 이런 식으로 이 전문가의 의견을 넣으면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숲을 보호해야 돼 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숲은 홍수나 산사태를 막아준다. 2020년 9월 2일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잘 보존된 숲은 흙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85배나 높다고 한다. 숲의 나무들이 흙이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자, 여기에도요, 홍수나 산사태를 막아준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조사해서 그 숫자를 넣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숲이 있으면 흙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85배가 높다라고 넣어주는 거죠. 셋째, 숲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 스위스 7위 연방공대 크라우드 연구소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크기에 해당하는 900만 제곱킬로미터의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기온 상승을 가져오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네, 여기에도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줘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며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 하고 요약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무를 베어내어 개발하려고 하기보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하고 한 번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서론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근거를 써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내용 요약을 다 한다 하고 글이 완성된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처음부터 글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에 맞는 근거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자료를 조사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랑 맞는 자료를 자꾸 찾아내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친구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방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훌륭해요.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해요. 네, 우리 친구들 논술 5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과 함께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안녕!